아이고, 이분은 제가 쓴 글을 한 번도 안 읽어보셨구나. 이 국고초도 지금 시청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 같습니다. 일단 제가 피해야 되는 종목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의 회사에 대한 매출 기준이 너무 크면 그 회사는 영원한 그 이익 성장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뭐 만드는 회사예요? 증착 장비 만듭니다. 증착 장비는 어디서 사죠? 그걸 살 만한 회사는 LG전자하고 삼성전자밖에 없잖아요. 하이닉스도 있겠다, 그죠? 몇 군데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회사에 대한 매출 비중이 너무 높다 보면 그 회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가를 보면 이렇게 꾸준히 내려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회사의 뭐 이익이 어떻다, 이익 성장성이 어떻다, 뭐 요번에 뭐 얼마큼 수주를 했다, 뭐 이런 것에 좀 기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초보 투자자들일수록 그런 성향이 좀 짙은데요. 그거 완전히 잘못된 투자법입니다. 예를 한번 드려볼까요? 올 1월 달에요. 반도체 수출이 얼마나 줄었는 줄 아십니까? 이게 17%나 감소를 했어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한 게 아니고 전분기 대비 17% 감소한 게 아니고 PC형 D램이요. PC 쪽에 들어가는 D램이 무려 전달 대비 17% 감소입니다.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죠. 그동안에 이제 재고도 좀 많이 누적이 되어 있고 또 비수기이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좀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그래서요. 1월 달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졌던가요? 뭐 주성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고요. 1월 달에요. 주로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에이, 어쩌다가 한번 그랬겠지. 지금부터 떨어지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 작년 한번 보자고요. 작년에 반도체와 관련된 수출이 무려 1267억 달러였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늘어난 거냐면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2017년 대비 무려 288억 달러가 증가한 양이에요. 엄청나게 많죠. 거의 뭐30% 이상 증가한 양인데 반도체 쪽에서의 이익만 얼마만큼 증가했냐면 252억 달러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언제라고요? 2018년도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 반도체가 열심히 상승했습니까? 아니에요. 반도체 위주로 주로 떨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의 기록입니다. 근데 주가는요. 내일의 실적을 기대하고 움직이는 것이 주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 특히 초보 투자자들일수록 이 회사 실적이 얼마인데 뭐 그래서 이익이 얼마가 났는데 제발 좀 이쪽으로 매달리지 마시라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립니다. 누누이 드려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그냥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삼성전자 따라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좀 이렇게 이익의 성장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 조건 몇 가지가 있죠. 그건 좀 제가 오늘은 이분에게 제가 쓴 책을 좀 선물로 드리도록 하죠. 좀 자세히 좀 읽어보시고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업체 이런 종류들 충분히 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좀 찾아보시고요. 또 지금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어제의 실적이 아니라 내일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다라는 부분도 좀 같이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 기왕 나온 거니까 이 종목을 좀 확대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확대를 해서 보시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예술적 분석을 통해서 본다면 2번 정도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최근에. 그죠? 언제 나왔습니까? 요때 매수 신호가 한번 나왔고요. 그죠? 요때 한번 매수 신호가 나왔고 그리고 또 한 번 매수 신호는 요날 나왔어요. 그죠? 매수 신호는 딱 뭐만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확인도 필요 없죠. 그냥 초록색하고 파란색이 이렇게 교차만 하면 매수 신호가 돼요. 다른 종목도 한번 보세요. 딱 그렇게 매수 신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점 신호는 CEO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건 동의가 필요 없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매수 신호는 일단 발생한 것이다. 다만 확인이 필요하다. 허락이 필요하다. 여기서 매수를 내가 실행하기 위해서는 뭘 보시라고요? 주봉으로 가보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 MACD 오실레이터를 보시게 되면 오실레이터 상에서 계속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왔던 요 위치에서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 위치에서만 매수 신호가 확정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월 제가 볼 때 7일이라고 계산이 되는데요. 1월 7일 날만 정확한 매수 신호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이후에 매도 신호가 있었느냐라는 부분을 보셔야죠. 그리고 제가 절대로 매도해서는 안 돼요라고 하는 소위 매도 금지 구간이 어떻게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여러분들요. 이 종목 언제 매수해요? 언제까지 가져가? 이런 건 이제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자, 먼저 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요 초록색 라인이 30 이상에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빨간색이 위치해 있다면 빨간색이 그 위로 올라와 있다면 요 위치부터는 매도 금지 구간이 됩니다. 아직은 매도하지 마세요라는 거죠. 언제까지? 요게 다시 교차할 때까지. 파란색과 빨간색이 교차하거나 혹은 초록색이 30 미만으로 내려올 때까지는 요건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아주 쉽잖아요. 그것만 하시면 되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요렇게 이제 강한 양봉이 나오게 되면 이걸 이제 저는 태양봉이라고 하는데요. 양봉이 나오게 되면 그 직전에 있었던 원인점에서 추세 이탈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6,530원을 추세 이탈가로 보시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6,530원 밑으로 떨어지면 매도한다. 그리고 언제까지 가져가느냐? 요게 빨간색과 파란색이 교차할 때까지 혹은 초록색이 30 미만으로 내려올 때까지는 그냥 무조건 가져간다. 너무 쉽잖아요. 그죠?